자, 반갑습니다. 일단 해축 5시 좀 넘었는데 일단은 그 낮 경기 결과들을 좀 보느라고 조금 더 늦었습니다. 이게 오늘 생각보다 무승부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쉽네. 뭔가 또 조합의 문제. 간바오사카가 또 퇴장 때문에 이제 결국엔 져버리고, 미토도 극장골로 이겨줬는데 다른 팀들이 조금 불안했던 게 이제 무가 뜨는 바람에 셀에서도 이제 승을 가려고 하다 이제 오버로 좀 선택을 했는데, 이가 또 셀에서 승으로 1대0으로 끝나버리고 AM에도 프렌으로 끝나고, 뭐 지나고 나면 항상 좀 아쉽네요. 해서 그래도 해축이 남아 있으니까 해축에 좀 집중을 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경기가 21경기이기 때문에 좀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일단은 지금 보면은 지볼러하고 우디네세가 좀 일찍 마감하거든요. 요거 보고 괜찮으면, 근데 아마 시간대가 좀 빠르기 때문에 안 갈 확률이 좀 높습니다. 자, 지볼러하고 고어헤드 가도록 할게요. 자, 이게 LADBC 경기인데, 일단 지금 지볼러의 순위가 14위죠. 그리고 고헤드 같은 경우에 7위고, 딱 순위로 보면은 한 두 단계 차이 나거든요. 근데 고헤드는 일단은 남은 잔여 경기 이제 3경기로 이제 봤을 때 최대로 올라갈 수 있는 맥시멈이 5위입니다. 5위. 그리고 지볼러 같은 경우에는 남은 잔여 경기가 3경기고, 이 빌럼이 남은 잔여 경기가 2경기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빌럼 입장에서는 강등을 완전 강등은 아니지만 16위에서 더 벗어날 수가 없다. 브레다도 32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강등권의 이제 위치는 이제 16, 17, 18위만 순위가 어떻게 되느냐. 알메러시티도 꼴찌긴 하지만 아직 몰라요. 빌럼이 전패하고 전승하면은 또 16위까지 올라갈 수 있어서 그런 거라서, 일단 둘 다 즈볼러 같은 경우에는 고어헤드보다는 득점이나 이런 부분도 좀 부족하고 실점은 같지만, 근데 이제 홈이라는 점입니다. 홈. 고어헤드도 홈 성적이 좋지 홈에 비해 원정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리고 경고 누적에 공격에서도 이제 주 공격수가 지금 부상 표시가 좀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결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고어헤드도 경고 누적이 있지만 공격 쪽에 딱히 결장이 없거든요. 이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지볼러가 홈에서는 그래도 이제 고어헤드 상대로 많이 이기긴 했어요. 예전에. 최근에는 거의 반반이고, 그리고 지볼러 같은 경우에는 은근히 강팀 상대로도 좀 했었으니까 홈에서 위트레이트, PSV도 잡고 최근 트벤테도 비기고, 그래서 고어헤드도 패배가 많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무도 좀 있었고, 근데 이제 승리한 지가 좀 오래됐어요. 고어헤드 같은 경우는 그 빌럼전 이후에 아직 승리가 없죠. 리그 5경기 연속. 그래서 요런 경기는 애초에 그냥 건너뛰는 게 맞다. 배당이 지볼러 쪽으로 빠지는데, 글쎄요, 이런 경기는 딱히 고헤드가 이긴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거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냥 순위, 어차피 유로파까지 갈 수 없는 그런 지금 승점이긴 해요. 위트레이트까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요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 우디네세하고 AC 몬차. 자, 우디네세도 보면은 AC 몬차가 지금 꼴찌거든요. 그리고 최근 이제 4경기 연속 득점이 없고, 원정에서는 무승부조차 없고, 이제 원래 일단 전패입니다. 몬차가 너무 안 좋아요. 지금 승리도 2번밖에 못했죠. 실점도 그 베로나랑 같이 가장 실점이 많죠. 그렇다고 득점이 좋냐? 그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이제 원정이고.
우디네세는 그래도 홈에서 승리가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결장이 최근에 달라진 게 크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몬차 쪽이 공격이나 수비 쪽에 그나마 더 최근 부상이 있어서 이거는 우디네세가 최근에 홈에서 좀 승리가 없잖아요. 3경기 연속 득점이 없다 보니 홈에서. 그래서 지난번 칼리알리전은 이겼지만 뭔가 오랜만에 홈 승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최근 AC 몬차의 그 원정 전패라든가 득점력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요 경기는 우디네세 승 봅니다. 배당은 몬차 쪽으로 빠지는데 상관 안 하겠다. 우디네세 승 보고 몬차 입장에서는 이미 강등이 확정됐고 우디네세도 이겨도 딱히 동기부여가 없는 승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흐름상 봤을 때 몬차의 득점력 때문에 요거는 우디네세 가야 된다. 근데 배당 대비 솔직히 막 메리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우디네세도 어쨌든 홈에서 3경기 연속 득점이 없었기 때문에 배당만 보고 생각하면은 저 배당이 올라간 거잖아요. 1.38에서. 그래서 승 보지만 요것도 갈 경기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만에 하나 이번에도 득점 못하면 또 0대0으로 비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몬차도 원정 전패긴 하지만 아예 골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인테르전도 2대1로 이기고 있었고 최근에 베네치아라든가 한 골차 승부도 있었기 때문에 배당 대비 메리트 없다. 패스할게요 그냥. 굳이 승도 안 보고. 이러면 앞에 7시 때에 있는 경기는 저는 건너뜁니다. 자, 뉴캐슬 첼시 가도록 할게요. 요거는 제가 이제 어제 분석을 했던 경기죠. 첼시도 지난번 유로그루덴 이제 원정 가서 크게 이겼기 때문에 로테를 돌렸고 뉴캐슬도 최근에 원정에서는 2경기 연속 승리가 없지만 홈에서는 꽤 잘합니다. 지금 8경기 7승 1무입니다. 그리고 첼시 상대로 지금 이 둘 다 이 챔스권이 걸려 있는데 승점이 같아요. 그리고 득실도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또 같고. 그래서 홈의 뉴캐슬, 원정의 첼시. 물론 원정 첼시보다는 홈 뉴캐슬이 좀 낫긴 한데 결장이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요. 조엘린톤이 지금 부상 중이고 뉴캐슬. 첼시도 은쿠쿠가 지금 나올지 안 나올지 약간 좀 애매한 상황인데 출전 시간이 많진 않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박빙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뉴캐슬이 최근 홈에서 첼시 상대로 좀 많이 이겼다. 연승 중이기도 하고 3연승 중입니다. 그래서 홈의 이점을 살리면은 뉴캐슬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저는 뉴캐슬이 프렌 받길 바랬거든요. 홈이라서. 근데 이제 첼시가 프렌을 받았기 때문에 프렌 가기도 좀 애매하고. 그리고 둘 다 오버 성향이 좀 강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컨퍼런스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뺐을 때 리그만 보면은 뉴캐슬은 확실히 오버가 많은데 이 첼시가 의외로 언더가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원정에서 득점력이 좀 저조해가지고 최근에 원정 첼시는 믿을 게 못 된다. 그래서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뉴캐슬 승무로 보지만 그래도 첼시가 루테도 돌리고 이 경기를 위해서 챔스 진출권도 걸려있기 때문에 에스턴 빌라도 지금 63점이에요. 한 경기 더 치러서 그런 거지. 노팅엄도 같은 경기 수인데 2점 차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모릅니다. 3경기가 남아있어서. 그래서 저는 무승부 좀 유력하지 않나. 무가 할 거 아니면 요거 건너뛰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가네스 에스파뇰. 사실 요 경기 레가네스가 꽤 장기간 승리가 없죠. 그리고 에스파뇰은 원래 홈에서 잘하는데 원정에서도 최근 조금 이기고 있고. 근데 레가네스가 급해요. 지금 19위. 오늘 승점을 1점을 채우면 그래도 순위를 벗어나진 못합니다. 19위를. 근데 이기면 18위로 껑충 뛰어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겁니다. 이 나머지 잔여 경기에 따라서 강등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알라베스도 이제 4점 차라 오늘 알라베스의 오늘 알라베스 경기가 있나? 봐야 되겠지만 잠깐만요. 알라베스가 오늘 없나? 아, 있네. 빌바오전. 그래서 저는 이거 레가네스가 최근에 3경기 연속 무승부 중이기도 하고 득점이 그래도 좀 꾸준하게 있었단 말이죠. 무득점 경기도 있긴 했는데 물론 에스파뇰이 워낙 잘하긴 합니다. 요새 기세가. 근데도 불구하고 저는 레가네스 승무로 봐요. 이거. 근데 요 경기는 레가네스가 하필 또 정배를 받다 보니 이 프렌을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냥 승만 갈 수는 없어요. 왜냐 에스파뇰이 잘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무승부를 노리기에는 레가네스가 승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 그 부분이 조금 애매합니다. 그리고 수비의 경고 누적도 있고 물론 에스파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승무 사이드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렵다. 요 경기 뭐가 나올지 잘 모르겠다. 저는 한 진짜 박빙으로 한 51 정도 볼게요. 레가네스 51. 근데 에스파뇰이 요새 원정에서 막 라요도 4대0으로 이겼어가지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지면 3연패입니다. 에스파뇰은. 그것도 좀 걸리고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면 그냥 요 경기 건너뛰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자, 페노르트하고 PSV. 일단 페노르트가 최근에 기세가 좋습니다. 7연승. 그리고 PSV도 4연승 중이고 둘 다 이제 득점이 조금 있다 보니 언더보다는 오버가 좀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 순위가 페노르트 3위고 PSV 2위잖아요. 이게 남은 잔여 경기가 3경기입니다. 3경기. 뭐 아약스하고의 그 우승 경쟁을 하고 있는 PSV 입장에서는 한 경기 승점이 되게 중요해요. 지금 4점 차기 때문에. 그래서 아약스가 지길 바라고 PSV는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우승을 하려면. 그리고 페노르트도 밑에 위트레이트가 바짝 쫓아오고 있어요. 3점 차로. 그리고 오늘 이기면 2위도 한번 노려볼 만합니다. 1위까지는 힘들더라도. 그래서 뭐 실점은 비슷한데 여전히 득점은 LADBC에서 이제 PSV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거의 100골 가깝게 넣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게 홈의 페노르트고 원정 PSV라 지금 봤을 때 결장도 크게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거든요. 일단 상성에서는 마지막 홈 경기를 컵 대회 PSV를 잡긴 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최근에는 아주 살짝 좀 밀리지 않나. 그러니까 완전 전체적으로 봤을 땐 승리가 훨씬 많은데 최근 기준으로 보면 PSV하고 살짝 밀립니다. 근데 거의 뭐 반반 느낌이죠. 자 그러면 어쨌든 페노르트도 지금 연승 중이고 PSV도 연승 중인데 PSV는 예전부터 이제 실점이 좀 꾸준하게 있어서 이제 오버가 좀 많았어요. 최근에도 이긴 경기들 보면은 실점이 이제 뭐 한 경기 빼고는 좀 있었고 4연승 할 때. 그리고 페노르트도 뭐 홈에서 실점이 없었던 게 아니라서 이런 경기는 솔직히 박빙의 승부 아니면은 뭐 다득점 쪽 이런 식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런 무 나올 것 같은 그런 그 경기들이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페노르트 프렌 가기에는 뭔가 조금 페노르트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까지 가진 않습니다. 예전에 뭐 보여줬던 그런 전적들도 있고 그리고 PSV를 또 데려가자니 얘는 더 못 믿죠. 아시겠지만 홈에서 이겨야 될 경기 원정에서도 실점도 많았었고 지금도 또 실점이 좀 어느 정도 있다 보니 이런 경기는 차라리 맘 편하게 어디가 이기든 다득점으로 비기든 오버 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 경기. 괜히 어디 한 경기 선택해서 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오히려 무승부 찍으면 무 안 나와서 꼭 승패로 갈릴 것 같아서 오버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요 경기 무승부 보는 게 좋긴 해요. 그래야 이제 뭐 뉴캐슬도 무를 받기 때문에 뭐 무승부 조합을 좀 묶어가면 좋긴 하겠죠. 시간대가 조금 근데
가까운 건 아니에요. 뉴캐슬이 8시 경기이기 때문에 거의 뉴캐슬 끝날 때쯤 시작을 합니다. 전 그냥 오버로 접근을 하겠다. 자, 그 다음 경기 어디냐, 트벤테하고 위트레이트. 여기도 순위가 박빙입니다. 트벤테 같은 경우에 지금 51점, 위트레이트 순위는 박빙이거든요. 근데 승점이 10점 이상 차이가 나서 사실 트벤테는 알크마르하고의 이제 경쟁이죠. 1점 차라. 그리고 위트레이트는 오늘 경기에 따라 3위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경기다. 그리고 트벤테는 확실히 홈에서 성적이 좋습니다. 근데 위트레이트가 어떤 팀입니까? 유일하게 원정 무패팀. 아직도 무패예요. 아직도 9승 6무. 그래서 홈의 트벤테 좋아 보이지만 원정 위트레이트도 좀 빡셉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뭐 일단 상성에서는 트벤테가 뭐 홈에서 이긴 경기가 많긴 한데 최근엔 반반이에요. 반반. 그리고 이 위트레이트의 기세가 좀 빡셉니다. 지금 최근에 5경기 연속 다득점이거든요. 2대0, 고어헤드 2대2, 흐로닝은 뭐 3대1, 아약스도 4대0, 발베이크도 4대0. 요새 2경기 연속 4득점씩 하고 있고, 트벤테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스파르타 원정을 잡긴 했지만 최근 홈에서 막 1득점밖에 못하거나 아니면 뭐 페노르트한테 6실점 하거나 그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땐 그래도 저는 위트레이트가 3위를 가면은 이게 아마 챔스 예선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원정 무패를 계속 이어갈 거라 생각합니다. 그때 고헤드전도 아마 2골을 먼저 내주고 따라잡는 거 보고서는 확실히 원정 쉽게 안 진다. 뭐 빌럼전도 그렇고. 그러니까 선제골을 내줘도 웬만해선 잘 안 지더라고요. 예전에 지볼로도 2골 내주고 3대3 비기고, 빌럼도 선제골을 내주고 이제 역전을 하고, 그런 거 봤을 땐 확실히 원정에서 강하다. 해서 배당은 트벤테 쪽으로 빠지는데 일단 경고 누적으로 한 명이 못 나오긴 하거든요. 공격에. 근데 트벤테도 뭐 부상으로 람머스가 계속 빠진 상황이어서 뭐 큰 차이는 없다 보여집니다. 저는 프렌 봅니다. 프렌. 프렌이 좀 안 도와주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낮에도 이제 간바오사카 프렌 갔다가 퇴장 때문에 어제 대전 프렌은 좀 도와줬는데 오늘 낮 경기 프렌은 좀 안 도와줬다. 퇴장 때문에. 자, 엘라스하고 레체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엘라스하고 레체 경기인데 일단 레체 같은 경우 지금 엘라스하고 좀 비교를 해보자면 일단 27점이거든요. 잔여 경기가 둘 다 3경기가 남았는데 19위 26점 베네치아, 17위 엠폴리 28점, 그리고 지금 현재 18위 레체 27점. 그러니까 불과 1점 차라서 엠폴리는 또 한 경기를 더 치렀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비기면은 뭐 순위는 바뀌지 않을 거예요. 득실 때문에. 근데 이긴다. 그러면 순위가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중요한 경기고, 엘라스 입장에서도 오늘 만약에 못 이기면은 아예 승점을 못 따면 승점이 묶여있기 때문에 밑에서 치고 올라오면 재수 없으면 진짜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중요한 경기고, 일단 크게 결장자가 없는 두 팀의 상황을 봤을 때 일단 상성은 베로나가 좋거든요. 최근에 2승 1무. 그리고 흐름으로 볼 때는 흐름도 베로나가 좀 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레체는 파르마전 이후에 아직 이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2월 1일 날 이제 파르마 원정을 이기고 나서는 아직까지 승리가 없습니다. 이게 경기 수로 보면은 지금 몇 경기야 이게?
5연패도 했었고 4번 비기고 3번 지고 하니까 4무 8패네. 4무 8패 12경기네요. 이러면은 사실 흐름이 이 베로나가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최근 우디네세 원정, 그나마 최근, 그리고 뭐 3연속 무승부도 했었고, 다만 이제 최근에 3경기 연속 득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3연패. 그리고 거의 대부분 언더예요. 그 베로나의 그 득점력 때문에. 그래서 최근 6경기 동안 승리 없을 때 한 경기 토리노전 빼고는 5경기 전부 다 득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득점력 생각하면은 차라리 레체가 더 낫나. 레체는 패가 많더라도 득점한 경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했을 때 레체가 좀 더 급하잖아요. 지금 입장이. 그래서 뭐 득점은 엘라스가 좀 앞섭니다. 앞서긴 하는데 실점 부분에서는 또 레체가 조금 더 괜찮고. 그래서 득실이 같아요. 마이너스 33. 다만 이제 홈이라서 그게 조금 걸리는데, 저는 그래도 이 엘라스 베로나의 그 득점력을 별로 신뢰할 수 없다. 갑자기 오늘 득점을 많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6경기 중에 5경기 득점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레체가 졌던 경기들 보면은 은근히 좀 아쉽게 진 경기들이 많아요. 나폴리, 유벤투스 다 스코어가 한 골 차였고, 뭐 로마, 제노아, AC 밀란도 역전패를 당했고, 뭐 피오렌티나 등등. 그래서 레체 프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레체 프렌승 보고 넘어갈게요. 자, 맨유 웨스트햄. 이게 승무패에 포함된 경기죠. 맨유는 어쨌든 이제 결승에 올라갔고 분위기를 한번 탔습니다. 근데 유로파 경기가 이제 며칠 전에 있었고 웨스트햄은 좀 쉬다 보니 아무래도 웨스트햄이 좀 유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웨스트햄이 지금 한 8경기 연속 승리가 없거든요. 맨유가 리그만 보면은 맨유도 리그에서 지금 6경기째 승리 없습니다. 2무 4패. 그래서 둘 다 한 번씩 이겨줘야 될 타이밍이긴 한데 배당은 웨스트햄 쪽으로 빠지거든요. 근데 저는 뭐 어디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요 경기 같은 경우엔. 근데 체력적인 그런 문제로 봤을 때는 웨스트햄이 좀 더 유리하지 않나. 지금 토트넘, 맨유, 웨스트햄이 누가 17위 할 건지 대결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강등은 안 당하니까. 득실도 맨유가 조금 더 괜찮긴 합니다. 근데 유로파만 안 갔다 왔으면 아마 맨유 쪽을 좀 더 봤을 텐데 아무리 홈이어도 유로파 일정을 뛰었고, 그리고 웨스트햄이 브라이튼전도 아쉽게 졌고 최근에 뭐 비겼던 경기도 좀 많고, 그래서 저는 요거 비길 가능성 좀 높다 봐요. 그 입장에서 어제 이제 풀럼전을 생각하면은 풀엠 보는 게 맞다 보여집니다. 제가 이제 승무패 무승부를 갔었는데 지더라고요. 선제골 넣고. 그래서 오늘은 확실하게 뭐 뉴캐슬 첼시처럼 거의 박빙으로 보는 경기 아니고 저는 무조건 보인다. 그냥 풀엔으로 보겠습니다. 레체도 마찬가지고. 뭐 다 가능성 있는 거예요. 무승부, 위트, 레체, 뭐 웨스트햄. 자, 그다음 노팅엄하고 레스터. 레스터가 진짜 결장자가 많이 없음에도 이제 너무 성적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최근에 노팅엄 원정에서도 이제 연패 중이고,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7위긴 한데 승점이 61점입니다. 오늘 3점을 채우면 6위까지 올라가고 5위까지 있는 챔스 진출권을 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만약에 못 이긴다, 뭐 그래도 가능성은 있긴 하지만 조금 불리해지죠. 순위 변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뭐 레스터는 어차피 강등당한 입장에서 뭐 잘해야 뭐 18위 정도. 20위는 사우스햄튼이 이제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실점 부분 보면은 말이 안 돼요. 득점도 너무 차이 나고. 그래서 더군다나 노팅엄 원정입니다. 하필 또 노팅엄이 잘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보면 레스터가 계속 못하고 득점 못했을 때
부상자가 왜 이렇게 많았었나 해서 딱 보면 부상자가 없어요. 근데 그나마 최근에 부상자가 몇 명 좀 생기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노팅엄은 그거에 비해 오도이 말고는 딱히 부상이 없어서 무릴로는 약간 반반 수비 쪽에. 이건 노팅엄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배당이 너무 마음에 안 든다. 이것도 배당이 레스터 쪽으로 빠지는데, 왜냐면 노팅엄이 최근에 홈에서 좀 승리가 없긴 해요. 3경기 연속, 뭐 맨시티전 빼면 2경기 연속 득점이 없죠. 크리스탈전도 한 골밖에 못 넣었고. 그래서 예전에 뭐 브라이튼 7대0 아니면 뭐 다득점했던 그런 느낌들이 안 살긴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언더가 좀 많긴 해요. 자, 그러면 레스터의 상황을 보면 지난번 브라이튼전 기억하시는 분들은 그 경기 전까지 레스터가 꽤 장기간 득점이 없었습니다. 한 7경기 연속. 당연히 브라이튼이 이길 줄 알았는데 그 경기를 비기는 거 보면서 이건 누가 봐도 동기부여 있는 노팅엄 챔스 가야 되죠. 뭐 집어넣을 게 많죠. 뭐 홈이고 뭐 득점 너무 차이 나고. 근데 레스터가 사우스햄튼전을 홈에서 이겼고 가끔씩 찬물 끼얹을 때가 있거든요. 그게 오늘이 될 수도 있다. 저 배당 보면은. 그래서 노팅엄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어제 이제 교훈 삼아야죠. 제가 이제 어제 진짜 고민을 했거든요. 어제 조합을 어떻게 가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발렌코모 브랜드포드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순서대로 간 거예요. 순서대로. 중간에 어느 볼을 끼울까. 왜냐면 맨시티를 너무 가고 싶었거든요. 맨시티 마엔을. 누가 봐도 이길 것 같아 맨시티가. 뭐 홀란드도 나온다 그러니까 더. 뭐 요새 분위기도 좋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가려고 하는 건 마엔 중에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뭐 미네는 워낙 배당이 적었으니 마엔도. 근데 일반승 가기엔 배당이 너무 적어. 그래서 아예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맨시티를 가더라도 저 그 발렌시아 코모 브랜드포드 조합은 뭐 변함이 없었는데 결국엔 한 골도 못 넣었더라고. 0대0. 슈팅 좀 많이 때린 것 같은데 노팅엄도 그럴 수 있습니다. 레스터가 당연히 못 이길 거고 하지만 이게 오버 가기도 좀 애매하죠. 노팅엄이 진다면은 뭐 다득점에서 지기보다는 뭐 1대0 막 이런 스코어로 질 수도 있어서 이거는 배당 대비 아무리 노팅엄이 좋아도 메리트가 없다. 과감히 이건 던지죠. 던지는 게 맞다. 저는 아예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가도록 할게요.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토트넘 크리스탈. 요 경기도 참 이제 좀 난감한 경기인데 저는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경기이긴 하거든요. 지금 보면은 이게 또 승무패에 포함되어 있는 경기예요. 그러다 보니 더 가기가 좀 꺼려진다. 일단 토트넘도 결승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진짜 오랜만에 우승컵을 노려볼 만한 그런 상황인데 리그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나. 그리고 원정까지 갔다 왔고. 근데 크리스탈은 조금 더 쉬었고 최근에 노팅엄 컵 대회도 에스턴 3대0으로 잡고 아스날 원정도 비기고 요새 흐름이 좋아요. 토트넘은 유로파 빼면은 사실 흐름이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웨스트햄전에서 이제 연패를 끊었기 때문에 이겨서 끊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크리스탈 쪽으로 빠지는 게 이해가 됩니다. 다만 이 토트넘이 변수가 워낙 많아요. 이게 한번 흐름을 좀 타다 보니 뭔가 홈에서 또 보데글림도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제가 보데글림 프렌을 왜 뺐냐면 누가 봐도 보데글림이 홈에서 잘해. 그동안 데이터 보면. 근데 뭔가 이제 토트넘이 올라갈 것 같아서 결국엔 마인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패스를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때 프랑크도 뭔가 원정에서 빡세 보이는데 이기고 그런 거 보면은
이번도 홈이고 아무 의미 없는데 이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메디슨이 아예 부상이긴 하지만 손흥민은 약간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선발로는 못 나오더라도 교체로 나올 확률이 아예 없진 않습니다. 한 6, 70분에 교체가 된다면 그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결장할 확률이 좀 크긴 하죠. 어차피 의미 없으니까. 유로파를 위해서 좀 더 회복이 된 이후에 나오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흐름만 보면 크리스탈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패스가 너무 많네. 경기도 몇 경기 없는데. 뭐 이게 토트넘이 또 요새 다득점을 못 하잖아요, 리그에서. 그러다 보니 뭔가 3.5 줬기 때문에 오버 가기도 빡세고. 뭐 이 경기도 비길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그냥 서로 사이좋게. 근데 어디가 이길지 감이 안 와요, 이 경기. 그래서 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버쿠젠하고 도르트문트. 자, 이제 미넨이 우승을 확정 지은 상황에 일단 레버쿠젠 뭐 저도 2위 확정입니다. 근데 도르트문트는 아직 이기면 54점, 4위 진출권인 이제 챔스권에 1점 차로 다가섭니다. 프라이한테. 그래서 마지막까지 모를 수 있는 상황을 만들려면 오늘 반드시 승리가 필요하다. 무승부에서는 안 돼요. 이미 4점 차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승리가 필요하다. 챔스 가려면. 그리고 레버쿠젠은 이겨도 그만, 저도 그만. 근데 도르트문트가 홈에서 성적이 훨씬 좋지 원정 성적이 좋진 않잖아요. 레버쿠젠은 홈이나 원정 다 좋고, 그리고 득점력은 비슷하지만 레버쿠젠이 실점이 더 적습니다. 그래서 결장이 크게 달라진 상황은 없어요. 아주 크게 달라진 상황은 없는데, 일단 도르트문트 공격 한 명 빠지는 게 그나마 좀 타격이 있는데, 요새 도르트문트가 너무 잘하긴 합니다. 뮌헨전 2대2. 바르샤 경기를 보긴 했지만 어쨌든 1차전에 0대4로 졌기 때문에 그 영향도 있을 것 같고, 리그 경기만 놓고 봤을 때 최근 전부 다득점입니다. 6경기 무패, 5승 1무 할 동안 한 골을 넣은 경기가 없어요. 기본 2골, 2골 넣은 경기도 한 경기밖에 없다. 3대1, 3대2, 3대2 2번, 4대1, 4대0. 그래서 요새 골을 너무 많이 넣다 보니 도르트문트는 일단 다득점할 생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레버쿠젠도 지난 프라이 2대2. 물론 레버쿠젠이 생각보다 요새 뭐 패배가 많은 건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뭐 챔스나 이런 컵 대회에서 이제 막 져서 그렇지, 리그만 한정해서 보면은 얘네도 지금 7경기 무패거든요. 4승 3무. 근데 이제 이겨야 될 경기, 뭐 장크트라든가 뭐 유니온 베를린 이런 경기를 못 이겨서 뭔가 좀 못해 보이는 느낌인데, 괜히 2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얘네도 지금 무패 흐름을 좀 길게 갖고 있어서 뭐 레버쿠젠이 또 홈에서 최근 도르트문트한테 살짝 조금 아주 살짝 밀리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이게 오버로 갈 거냐 3.5 기준, 아니면 도르트문트가 이제 챔스를 가려면 이겨야 되는데 원정이라 쉽진 않은 것 같고, 무승부가기 딱 좋은 그런 경기긴 해요. 근데 무승부로 갈지 아니면 아까 페노르트 PSV처럼 오버로 접근할지 그게 고민 중입니다. 근데 요거는 오버보다는 무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무가. 물론 다득점 무승부까지 하면 오버가 괜찮을 수도 있는데, 뭔가 레버쿠젠이 어쨌든 홈이라는 점 때문에 그냥 무승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경기. 무 보겠습니다. 무. 레버쿠젠부터는 따로 적지는 않을게요. 여기까지만 적고 무승부. 뭐 오버도 같이 노릴 수 있으면 노려보겠다. 배당도 괜찮고. 왜냐면 이제 앞에 패스한 경기들이 좀 많아서. 자, 그다음 바르샤 레알.
요게 이제 오늘 빅매치인데 생각보다 좀 일찍 하더라고요. 11시에. 보통 한 4시, 3시 막 이때쯤에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자, 일단 뭐 바르샤하고 레알은 최근에도 붙었었죠. 그 컵 대회 때문에. 그때 2대2로 비겼었고 바르샤가 챔스 빼면은 리그나 컵 대회에서는 진 적이 꽤 오래됐습니다. 뭐 실점이 좀 있긴 하더라도. 근데 레알도 뭐 바르샤보다는 아니긴 하지만 최근에 어쨌든 리그에서도 4연승 중이고 뭐 셀타비고를 조금 쉽게 이기는가 했더니 좀 빡세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바르샤 홈이라서 바르샤가 좋을 수밖에 없긴 해요. 이게 오늘 한 경기에 따라서 또 4경기 남았지만 승점이 더 벌어지면 사실 지금 4점 차인데 7점으로 벌어진다? 그러면 3경기 승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거의 바르샤가 전패하지 않는 한 우승할 확률이 높죠. 그리고 득점이 거의 100점에 가까워요. 아까 LADBC는 거기는 이제 예전부터 뭐 상위권 팀이 거의 독식하다 보니 약간 그 예전에도 그 골차가 많이 났었거든요. 근데 라리가에서 이 정도 골 차이면은 좀 많이 난다고 봅니다. 20골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1위하고 2위도. 자, 그래서 저도 이제 바르샤 홈이고 또 바르샤를 좋아하기 때문에 바르샤가 지금 뭐 아쉽게 이제 인테르전 극장골 먹혀서 이제 결국 연장 가서 떨어졌는데 바르샤가 그래도 홈인점을 감안하면은 조금 이길 확률이 좀 더 있다 봐요. 다만 레알도 쉽게 질 것 같진 않습니다. 우승 경쟁을 하려면. 그래서 요거 배당 대비 바르샤 승은 좀 별로예요. 원래 지금 그 호드리구도 뭔가 그 결장 표시가 있었는데 그거 좀 사라진 것 같고 제가 어제 승무패 분석할 때는 뭔가 있었거든요. 리디거 출전 정지만 이제 그 변함이 없고 왜냐면 지금 배당이 또 빠졌거든요. 원래 1.8에서 1.7로 빠졌는데 이럴 거면은 차라리 언어부 쪽으로 접근하는 것도 나빠 보이진 않는다. 다만 저는 이제 박빙을 예상하기 때문에 오버 쪽으로 가는 순간 뭔가 무승부보다는 승패로 갈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르샤 승무를 보긴 하지만 배당 대비 바르샤 승이 그렇게 막 좋아 보이진 않는다. 그러니까 바르샤가 질 것 같진 않아요. 질 것 같진 않는데 비기면서 그냥 승점을 1점씩 가져가지 않을까. 요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일정도 있었고 뭐 조금 그래도 아주 기간이 타이트한 건 아닌데 유로파처럼 그래도 원정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3.5 기준 오버 가기도 좀 애매하다. 오히려 이런 경기 골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때 뭐 컵대회처럼 뭐 2대2 뭐 그런 스코어가 생각외로 안 나올 수도 있다. 진짜 한 골 싸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바르샤 승무. 이거 굳이 그거 하고 봐야 되나? 일단 바르샤가 지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요거까지만 하고 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원래 이거 가려면 제가 아마 승무패는 무승부를 체크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한번 볼까요? 어제 어차피 3개 틀려가지고 이미 물 건너 갔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러면 풀럼 무 봤는데 이제 틀리고 울버햄튼 승무 갔는데 이제 지고 셀타 맞고 몬버스도 무승부 봤는데 이제 그거 비아레알 AT 맞고 무승부 같네. 바르샤 무승부네. 무승부. 오늘 무를 많이 봤네. 토트넘도 무 보고 맨유도 무 보고 뉴캐슬도 무 보고 오늘 완전 무바치네. 제가 이제 어제 분석으로 갔을 때는 어쨌든 그래서 저는 아마 굳이 간다면 근데 요새 무승부 적중률이 떨어져서 아마 안 갈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지금 안 그래도 얘네보다 더 좋은 이제 레버쿠젠이나 뉴캐슬 쪽이 있는데 굳이 뭐 승무 보이는데 뭐 갈 필요는 없죠. 그냥 재밌게 보겠다 그냥. 그냥 바르샤 응원하면서 보겠다. 괜히 또 바르샤 승 가고 이제 응원하다가
지면은 또 속상하기 때문에 그냥 응원만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경기만 있다 그러면 갈 수도 있죠. 네, 다른 경기들이 많아서. 자, 아약스 네이메언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6시가 넘었네. 좀 늦게 오다 보니 좀 더 빠르게 갈게요. 자, 아약스 우승 경쟁 중이죠. 네이메언 상대로는 홈에서 진 적이 없어요. 10승 7무. 근데 뭐 전적은 전적일 뿐이고 최근의 흐름이 가장 중요하죠. 일단 네이메언 뭐 얘네가 강등 당할 일도 없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16, 17, 18위의 싸움이지 15위부터는 밑으로 내려갈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약스는 확실히 우승을 하려면 승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뭐 한 경기 두 경기 남은 게 아니고 세 경기이기 때문에 3점이 무조건 필요한데 요새 아약스가 홈에서 살짝 좀 주춤하긴 하더라고요. 연승 가려다 한번 브레이크 걸리고 또 지난번 스파르타전도 비기고 위트레트전까지 하면은 두 경기 승리 없으니까. 그리고 4경기 연속 실점 중이기 때문에 그때 브레다전도 선제골을 먹힌 걸로 알고 있고 홈에서. 그래서 뭐 다른 팀이었으면 모르겠는데 네이메언이기 때문에 그래도 아약스가 이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약스 승 봐요. 승. 마헨이라 잠깐만요. 마헨. 네이메언이 원정에서 마헨으로 졌던 경기가 몇 경기 있긴 합니다. 그리고 아약스가 홈에서 어쨌든 무패팀이잖아요. 12승 3무. 그리고 네이메언의 원정 득점력이 10골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마헨 한번 노려볼 만하다. 1.64라서 조금 배당이 애매한데 더 떨어지기 전에 노려볼 만하다. 그리고 언어보는 건너뛸게요. 네이메언이 최근 지금 2경기 무득점 중이고 그 전에도 원정 무득점 했던 경기들이 몇 경기 있어서 3.5 기준은 좀 애매하다. 승마인 보겠습니다. 승마인. 그 다음에 알크마르 흐로닝원 가도록 할게요. 자, 알크마르 6위, 흐로닝원 10위. 득실 차이 알크마르. 흐로닝원도 홈에서 대부분 승점을 챙겼다. 원정은 좋지 않습니다. 근데 알크마르 지난번 고에드전 3대0으로 이겼지만 퇴장이 있었고 그거 외에는 트로이 페럿이 조금 부상 여부가 좀 애매하긴 하네요. 완전 결장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결장으로 이어지면은 그래도 좀 손해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 알크마르가 최근에 안 좋았어요. 진짜 오랜만에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토트넘하고의 홈 경기 이긴 이후에 유로파 빼면은 사실 리그는 더 오래요. 더 오래. 얘네가 지금 거의 한 8경기 만에 이겼나? 그러기 때문에 막 홈에서 브레다한테 비기고 발베이크한테 비기고 뭐 강팀한테 또 못 이기고 그러다 보니 진짜 오랜만에 이긴 거다. 근데 흐로닝원이 최근에 득점이 좀 많더라고요. 홈에서 4득점 6득점. 근데 그건 홈이었고 원정은 또 다릅니다. 그때 상대가 또 발베이크 헤라클레스였지. 알크마르 상대하기엔 좀 빡세 보이긴 해서 그래도 요거는 흐름을 한번 탄 알크마르 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흐로닝원이 조금 비빈다면은 요새 이제 득점이 많기 때문에 2.5 줬기 때문에 오버. 알크마르 승보다는 오버 배당이 높긴 해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이겼다고 해서 알크마르를 신뢰하기에는 요새 너무 성적이 안 좋았었으니까. 근데 흐로닝원도 원정에서 다득점 경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2.5기 때문에 뭔가 오버 괜찮은데 해서 노리기보다는 알크마르가 그래도 그 무승 흐름을 끊었기 때문에 이 홈의 그 득점이나 실점을 봤을 땐 흐로닝원보다는 그냥 알크마르 승 보는 게 맞다. 오버 가기가 조금 애매해요. 제 입장에선. 그리고 상대 전적도 흐로닝원이 이제 알크마르 원정 가서 무득점 경기도 몇 번 있었고 그래서 저는 그냥 승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리버풀 아스널. 요것도 오늘 빅매치들이 좀 많더라고요. 뭐 레버쿠젠 도르트문트, 바르샤 레알, 아니면 비슷한 팀끼리의 뭐 뉴캐슬 첼시, 테벤테 위트레이트, 뭐 페노르트 PSV. 뭐 오늘 뭐 날짜를 맞춘 건 줄 몰라도 이 뉴캐슬 첼시부터 시작해서 꽤 박빙의 승부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볼거리가 좀 많지 않나. 거기다 이제 리버풀 아스널까지 해서 리버풀 아스널은 사실 아스널이 결국에는 이제 챔스도 떨어졌고 리그에서도 뭐 이미 리버풀이 우승을 확정 지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긴 해요. 뭐 근데 이제 오늘 만약에 승점을 못 챙기면은 어제 이제 다행히도 맨시티가 1점에 그쳤기 때문에 승점이 65점인데 밑에 있는 뉴캐슬이 이기면 66점입니다. 그래서 1점 차로 쫓아올 수 있다. 뭐 첼시도 될 수 있고. 그래서 2위를 놓칠 수도 있다. 뭐 챔스를 못 갈 것 같진 않은데. 그리고 리버풀이 홈에서 성적이 너무 좋죠. 뭐 아스널도 원정 성적이 좋긴 하지만. 다만 이제 리버풀이 좀 더 쉬었고 결장자도 크게 없고 그런 상황이었어가지고 아스널은 또 파리 원정을 갔다 왔다 보니 최근에 리버풀의 홈이면 그래도 리버풀 쪽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오히려 이런 경기 뭐 무 뜰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바르샤 무를 보고 이거를 승을 봤던 것 같아요. 어제 승무패 분석을 할 때. 물론 최근 리버풀이 홈에서 아스널한테 진 적이 없긴 합니다. 한 근 10년 동안. 근데 최근에 3연속 무승부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무가 좀 많아요. 1승 4무. 그래서 이제 무승부 가능성이 좀 있을 수도 있는데 뭔가 아스날이 요새 분위기가 좋지는 않아요. 크리스탈한테 이제 비기면서부터 파리한테 2번 지고 본머스한테도 이제 홈에서 역전패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리그의 흐름을 볼 때 아주 썩 좋진 않다. 그리고 그 전에 원정 성적들도 보면 노팅엄, 맨유, 에버튼 다 비겼습니다. 그래서 전 우승을 확정짓긴 했지만 그래도 자존심 대결이기 때문에 리버풀 승무 쪽으로 본다. 완전히 리버풀 승 보긴 좀 애매해요. 무승부를 아예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기는 다득점 무승부도 가능하기 때문에 언어보는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 하고 자 그다음 프랑크하고 장크트. 자 프랑크가 지금 3위입니다. 밑에 프라이 55점 4위. 그 밑에 도르트문트 51점. 그러니까 챔스 지키려면은 좀 유리한 입장이긴 해요. 오늘 지더라도 일단은 3위를 지키는데 이기면은 거의 확정이구나 확정. 지금 한 경기밖에 안 남았으니까 프라이가 오늘 이기면 3위 확정입니다. 그래서 그 장크트는 또 강등권에서 벗어나려면 또 승점이 좀 필요한 상황이긴 해요. 아직도 유리하긴 한데 오늘 승점을 채우면 3점 차로 달아나는 거고 못 채우면은 역전당할 수 있는 승점 차입니다. 하이덴하임한테. 그래서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 장크트가 그나마 이제 얘네가 좋은 게 그동안 실점 관리를 너무 잘했다. 말이 안 되는 실점이거든요, 이게. 실점이 가장 적은 팀이 어디냐? 뮌헨입니다. 뮌헨 32골. 그 다음으로 적은 팀이 어디냐? 레버쿠젠 37골. 근데 동률인 팀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 장크트입니다. 37골. 그러니까 이게 15위에 순위치고 37골은 말이 안 됩니다. 그 밑에 하이덴하임 60골. 그 밑에 홀슈타인 77. 최다 실점. 막 위로는 64, 50 막 이런데 혼자 30점대에 머물고 있다. 물론 이제 득점력이 제일 적긴 해요. 26골.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점에서 다 카바치기 때문에 득실이 그 다른 팀들보다 그나마 좀 좋은 편입니다. 그 하위권에 있는 팀들보다. 그래서 장크트 같은 경우에는 1점만 따더라도 득실에서 이제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승점이 필요하긴 해요. 원정이긴 하지만. 그래서 뭐 프랑크가 홈에서 워낙 성적이 좋고 그리고 결장자도 크게 없어서 좀 빡셀 것 같긴 합니다. 빡셀 것 같긴 한데 더군다나 이제 장크트에 이제 지난번 퇴장이 2명이나 있었다. 근데 그 2명 중에 뭐 수비는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는데
기포 퇴장이 좀 큽니다. 뭐 최근에 뭐 미드필더 부상도 있었고, 그래서 프랑크를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지 그게 조금 걱정이 되긴 하네요. 왜냐면 프랑크가 이제 뭐 예전에 마르무시 그 이적 이후에 뭔가 이제 불안불안하다 했는데 어찌저찌 잘하고 있어요. 아쉽게 이제 토트넘한테 유로파 져서 아쉽긴 한데, 최근에 아우쿠 아니면 홈에서 라이프치히도 뭐 4대0, 마인츠 원정도 선제골 넣었죠. 그래서 아무리 장크트여도 실점이 적더라도 조금 빡세지 않을까. 더군다나 이제 키퍼 퇴장도 있고. 그래서 최근 이제 장크트의 흐름을 봤을 때 뭐 레버쿠젠하고도 비기고, 뮌헨도 2골차 따라잡고, 3골에서 2골 따라잡고, 뭐 볼프스 원정 아니면 그 브레멘 원정, 어쨌든 패배가 거의 없었거든요. 무가 좀 있었고. 근데 최근 2경기 어쨌든 득점이 없다. 이러면은 이 순위를 지키고 싶어하는 이 프랑크 입장에서는 이길 확률이 좀 더 높다고 보여집니다. 결장 부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찌저찌 실점은 좀 적고 좀 비비긴 하는데, 프랑크 홈에서 그러기에는 조금 빡세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최근에 프랑크가 이제 4경기 무패 중이기도 하고, 뭐 홈에서 3연승. 그래서 프랑크 승을 봅니다. 다만 배당이 그렇게까지 막 마음에 드는 건 아닌데, 뭐 1점 반올림에서 1.5 정도면 뭐 그럭저럭 나쁘진 않다. 프랑크 승 봅니다. 마에는 잘 모르겠어요. 마에는 잘 모르겠고. 자, 그다음 토리노하고 인테르. 자, 인테르 입장에서는 중요한 경기죠. 물론 이제 나폴리하고 3점 차입니다. 득실은 앞서 있어요. 승점이 밀려 있고, 토리노가 지금 홈에서 좀 패배가 적은 팀이다 보니 인테르 입장에서는 조금 빡셀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이제 바르샤하고의 이제 연장까지 갔던 그런 이 체력적인 문제도 조금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인테르가 요새 리그에서 썩 좋진 않아요. 뭐 볼로냐나 로마한테도 득점 없이 졌고, 베로나전도 한 골 차로 이겼고, 뭐 파르마 원정 비겼다든가. 그래서 특히 원정의 인테르는 좀 더 불안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홈에서 올해 아직 패배가 없는 토리노를 만났거든요. 올해 지금 얘네가 4승 5무인가? 9번 연속 지금 패배가 없습니다. 물론 상대적인 게 있긴 한데 무조건 약팀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뭐 유벤도 있고 AC 밀란도 있고. 확실히 홈의 토리노는 상대하기가 좀 빡세요. 지난번 베네치아전 선제골 내줬지만 결국엔 비겼거든요. 어떻게든 비기긴 하는 것 같아요, 토리노가. 원정에서도 워낙 무가 많기 때문에 토리노는 거의 무제족입니다. 2자릿수 무기 때문에. 그래서 인테르 배당 분명히 별로 안 줬을 거예요. 지금 배당 계속 올라가고 있죠. 토리노 쪽으로 빠지는데 좀 그렇다고 해서 토리노가 이긴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상성에서도 인테르가 토리노 원정에서 좋았고, 토리노가 홈에서 또 인테르 상대로 많이 이겨보진 못했어요. 그래서 잘해야 이제 비기는 정도지, 승패 쪽으로 보면 오히려 인테르가 이길 확률이 좀 더 큽니다. 근데 다만 최근 인테르의 폼이나 그런 일정 부분, 그리고 최근 원정 성적 이런 거 다 따져봤을 때 배당 대비 메리트 없다는 거지, 뭐 토리노 승이 더 좋다 이 정도의 느낌은 아닙니다. 왜냐면 토리노가 지금 보니까 결장이 크게 있는 건 안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인테르는 이제 라우타로가 그때 부상 중이어서도 막 뛰었던 걸로 아는데 결국 부상 떴습니다. 그리고 미키타리안하고 미드필더 한 명 더 해서 이제 부상이 있고, 그래서 오히려 토리노 프렌이 좋을 수도. 자칫하다간 토리노가 이길 수도 있겠는데, 느낌이. 근데 이제 우승 경쟁 해야 되니까 인테르 입장에서도 남은 경기들 좀 빡세거든요. 요새 잘 나가는 코모 마지막 경기 남았죠. 원정. 또 홈에서 라치오전 남았죠. 그래서 뭐 챔스도 준비해야죠. 좀 빡셉니다, 남은 일정들이. 그래서 1점 정도는 따지 않을까 해서
아마 무에 좀 가깝지 않을까요? 요거 무승부? 토리노 프렌 또는 무승부? 저는 무 보겠습니다. 무. 이거는 무승부를 좀 노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승부 배당이 높은 무승부입니다. 3.5 정도면 그 정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빌바오 알라베스. 요 경기도 제가 무를 봤더라고요. 근데 이게 퍼센테이지가 좀 높은 겁니다. 빌바오가 그 승무패에서. 근데 왜 무를 봤을까? 상성도 이제 홈에서 압도적으로 좋은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알라베스가 이제 강등권에 있다. 강등권에 있다고 해서 무를 본 건 아니고 득실도 너무 많이 차이 나고 라리가에서 실점 1위가 빌바오입니다. AT보다 실점이 한 골도 적고 그리고 홈에서 워낙 잘하잖아요. 1패밖에 없고 알라베스가 비빌 게 없어요. 원정 성적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왜 무승부를 보느냐? 빌바오의 경고 누적 2명 그리고 공격에 2명 빠집니다. 일단 수비 경고 누적, 공격에 이제 그 베렌게르의 경고 누적, 그리고 윌리엄스 형제 이제 이나키 윌리엄스, 니코 윌리엄스가 빠집니다. 아마 그때도 못 나오지 않았었나? 그 맨유 원정? 그래서 이 결장도 있고 알라베스는 딱히 큰 결장이 없어요. 더군다나 결장도 결장인데 맨유 원정을 갔다 오기도 했고 요새 빌바오가 리그에서 잘 안 지긴 하지만 득점이 생각보다 저조합니다. 그래서 언더가 대부분이에요. 언더. 그러니까 뭐 가끔씩 다득점 할 때가 있긴 해요. 근데 그게 진짜 가끔이고 최근엔 거의 무득점 아니면 한 골이에요. 근데 하필 또 알라베스가 요새 잘합니다. 뭐 홈에서 AT랑 비긴 거를 떠나서 원정에서 지금 5경기 연속 무패 중 1승 4무. 그리고 바르샤 원정도 한 골밖에 안 줬고 최근에 원정에서 거의 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게 처음으로 진 겁니다. 바르샤 원정. 홈은 의외로 패배가 많은데 원정에서 잘 안 지기 때문에 결장도 좀 있고 우리 강등권인데 물론 좀 유리합니다. 라스팔마스보다. 라스팔마스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1점만 더 따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빌바오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땐 저는 무승부 가능성이 조금 더 낮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다고 뭐 알라베스 뭐 역배까지 보긴 좀 애매해요. 그래도 빌바오인데 홈에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아까 어디 갔냐? 토리노? 그래도 인텔인데 질 것 같진 않다. 요런 느낌? 요것도 무승부 보겠습니다. 요새 무승부 성적이 안 좋지만 그래도 계속 도전해야 된다. 안 가면 또 안 가서 만약에 무승부 나오면 그게 또 억울하잖아요. 못 간 입장에서는 무승부 보겠습니다. 채팅을 이제 봐서 토리노 언업 토리노 아까 토리노 지나갔었나? 토리노 인텔은 토리노 인텔은 잠깐만요. 다득점 무승부가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제 느낌은. 토리노도 인테르 상대로 막 2골, 3골 넣을 것 같진 않아서 저는 무승부 보는 입장에서는 만약에 승패면 오버를 볼 텐데 무승부 보는 입장에서는 언더 봅니다. 언더. 토리노는 그래도 언더 가능성이 좀 있다. 뭐 인테르가 1대0으로 이기든 아니면 진짜 토리노가 말도 안 되게 역배가 터지면서 1대0으로 이기든 1대1 아니면 어느 한쪽이 2골을 넣든 뭐 2대2의 스코어 뭐 2대1은 가능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좀 낮게 보는 편입니다. 전반 0대0 하고 후반에 거의 한 골차 싸움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빌바오도 무 보겠다. 근데 빌바오 무가 생각보다 배당이 좀 적더라고요. 지금 배당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무를 많이 보는 것 같아. 저는 어쨌든 그렇게 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쯤에서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슈투트 아우크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차피 7시 경기 안 가니까 좀 여유롭긴 해요. 그래서 조합은 7시까지 좀 마무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캐슬 경기를 혹시라도 갈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자, 그러면 슈투트 아우크. 자, 슈투트 아우크 같은 경우 지금 순위는 한 점 차밖에 안 되거든요. 승점이. 득실은 당연히 슈투트가 좋은데, 근데 이 정도의 배당을 받을 정도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면 둘 다 결장이 크게 없는데 일단 상성에서는 압도적으로 좋거든요. 최근 6연승, 20년도 이후에도 5연승 중인데, 슈투트가 지난번 장크트를 이기긴 했지만 얘네 진짜 뜬금없이 못 이길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하이덴하임, 아니면 홈에서 뭐 브레멘, 그 예전에 언제였냐 이게 그 호펜하임 원정도 그렇고, 특히 홀슈타인 그 경기도 비겼고, 그래서 홈 성적이 진짜 안 좋습니다. 슈투트가 최근에 챔스도 다 빼고 생각을 할게요. 뭐 라이프치 컵 대회 한번 이기긴 했지만 챔스도 빼고 하면 지금 홈에서 6연패입니다. 2월부터 단 한 경기도 못 이겼어요. 근데 저 정도의 1.45의 배당을 간다? 말이 안 되죠. 아우커가 아무리 예전보다는 좀 흐름이 떨어지긴 했는데 최근 뭐 무득점 경기도 좀 있고, 지난번 홀슈타인한테도 져서 그런데 그 전에 도르트문트도 잡고 잘했던 적도 많아요. 그래서 저 정도의 배당은 배당 대비 메리트가 없습니다. 뭐 3.5 가기도 좀 애매해요. 슈투트도 오히려 최근 원정에서 득점이 좀 더 좋지 홈에서는 조금 적기 때문에 좀 개인적으로 요거 승갈 바엔 언더 가는 게 맞다. 근데 언더도 사실 배당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죠. 뭐 아예 오버가 없는 팀이 아니잖아요. 뭐 4대4도 있었고 3대4도 있었고, 그런데 흐름이 그냥 언더지 배당 대비 좋아 보이지 않는다. 저는 개인적으로 패스합니다. 요거. 나폴리 제노아. 오늘의 이제 컨셉은 뭐냐? 애매한 거 다 건너뛴다. 사실상 남아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전 선택하기가 더 편하더라고요. 그럴 때. 나폴리 제노아 가도록 할게요. 아니면 오늘 뭐 무승부 많이 보면 물을 막 여기저기 섞어서 노려도 되고. 낮 경기 조금 이제 오히려 무가 너무 많이 떠서 그냥 물을 남발했어야 됐나 그런 생각도 들고. 다 결과론적인 겁니다. 자, 일단 나폴리 제노아. 제노아도 나폴리 상대로 10몇 년 동안 이긴 적이 없네요. 어쨌든 상성은 나폴리가 좋다. 그리고 뭐 인테르하고의 우승 경쟁을 하다 보니 승리가 좀 필요합니다. 뭐 제노아가 득실이 좋은 편도 아니고. 그리고 원정이잖아요, 원정. 또 홈의 나폴리 성적 아주 좋고. 뭐 결장 부분도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고. 제노아 같은 경우는 미드필더의 경고 누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나폴리가 조금씩 더 좋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연승 중인데 실점이 없어요. 4연승 할 동안. 뭐 상대가 엠폴리, 몬차, 레체 좀 약팀들이긴 하지만 확실히 홈에서도 4연승. 그리고 원래 일단 진 적이 없습니다. 홈에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최근에 코모한테밖에 안 졌죠. 원래도. 너무 좋다. 제노안 또 3연패. 4경기 동안 이제 3경기 무득점이고, 홈이면 몰라요. 제노아가 홈에서 그래도 조금 하거든요. 지난번 이제 올킬을 할 때 AC 밀란이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노아도 한몫했죠. 자책골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AC 밀란 승, 핸디무, 요게 3조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적중을 했고, 제노아는 확실히 홈에서 좀 빡셉니다. 근데 원정은 그렇게까지 뭐 비빌 순 있어요. 뭐 한 골 차 요 정도. 근데 지금 나폴리가 우승 경쟁하는 입장에서는 승이 유력하다. 근데 요것도 배당 대비 별로 메리트 없습니다. 냉정하게 얘기했을 땐. 제노아가 원정 성적이 안 좋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한 골 차예요. 한 골 차. 피오렌티나, 인테르, 뭐 유벤투스, 최근에 코모, 홈에서 AC 밀란까지 다 한 골 차가 많기 때문에 지더라도 쉽게 안 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나폴리가 어쨌든 홈이고, 최근에 홈에서 마엔 경기도 있었고, 그리고 최근 들어 다득점 경기가 조금 있더라고요. 홈에선.
최근 4경기 연속 다 멀티골 이상 넣고 있는 상황이라 만약에 제노아가 골을 못 넣으면 마행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저는 나폴리 승 보는 입장에서 마행까지 한번 볼게요. 근데 이제 뭐 너무 좋다 이 정도는 아닙니다. 약간 반반이에요, 반반. 가실 분들만 가시고. 왜냐하면 제노아가 워낙 쉽게 안 지기 때문에. 근데 나폴리의 홈 득점력을 좀 믿어보는 거죠. 최근 기세가 좋으니까. 자, 마지막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티스 오사수나. 자, 요 경기 아마 승무패 포함된 경기죠. 내가 뭘로 갔지? 승무패를. 오늘 경기 다 맞으면 일단은 4등이긴 한데 그럴 가능성은 적고. 베티스 승을 갔구나. 이게 피오렌티나 원정 가서 결국에는 연장 가서 이제 올라갔거든요. 베티스 이제 첼시하고 만납니다. 근데 얘네가 최근 리그에서 3연승 중이고 홈에서 비아레알한테 진 거 말고는 없어요. 그리고 요새 골도 워낙 잘 넣고. 그래서 이 오사수나도 최근에 성적이 안 좋진 않은데 지난번 비아레알전 지면서 연승 끊기고 오랜만에 진 거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원정의 성적을 봤을 때 무득점 경기도 좀 있고 확실히 베티스의 득점력만큼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오사수나도 이기면은 뭐 라요하고 승점이 같아져서 이제 뭐 컨퍼런스, 뭐 유로파까지 노릴 수 있는 승점인데 베티스는 이기면 챔스권 노릴 수 있는 승점 차거든요. 1점 차로 줄어들기 때문에 비아레알하고. 그리고 오늘 빌바오 경기에 따라서 또 승점이 어떻게 뭐 더 좁혀질 수도 있는 거고 빌바오도 그 승점을 못 따면 해서 요새 베티스가 뭐 홈에서 성적이 안 좋은 것도 아니죠. 엄청 좋은 편이고. 그래서 뭐 오사수나가 조금 빡셀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수비 쪽에 부상이 한 명 있긴 해요. 디에고 요렌테 베티스. 그리고 오사수나는 미드필더에 한 명. 거의 뭐 반반이라 봅니다. 그러니까 오사수나는 일단 안테 부디미르만 나오면 된다. 왜냐? 팀 내 18골입니다. 거의 골을 얘가 거의 모든 골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선수가 빠진다. 일단 오사수나는 제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사수나가 최근에 득점이 없는 게 아니죠. 그래서 베티스가 워낙 오버가 많다 보니 이게 아마 승무패에서는 승으로 봤는데 이게 오버 가능성이 좀 높아요. 제가 볼 땐. 그러니까 베티스 승이 안 좋다는 게 아닌데 배당이 좀 적어요. 1.53. 이러면 저는 베티스 승을 보긴 하지만 이게 오사수나도 걸려있는 게 있고 그리고 최근에 뭐 바이오돌리드 3대2 비아레알전도 졌지만 2골을 넣었고 그 최근에 어쨌든 5경기 연속 득점을 꾸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뭐 퇴장 변수 아니면 뭐 오사수나가 선제골 넣으면 다득점 무승부도 가능해서 저는 승무패에서는 승을 봤지만 승부식에서는 오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버로 마무리를 하겠다. 그래서 오늘 건너뛴 경기도 많고 의외로 무승부 보는 경기들도 좀 많은데 적절하게 섞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7시까지 최대한 마무리 해보려고 하는데 조금 넘어갈 수도 있다. 그 부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낮 경기는 좀 생각보다 생각대로 안 나와서 조금 그렇긴 한데 그래도 어제 적중했으니 오늘 해축에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경기가 주중에 많더라고요. 승무패도 있고 아마 수요일에서 목요일 넘어가는 경기 그때가 경기가 진짜 많더라고요. 물론 화요일에서 수요일 날 갈 때도 수요일이 경기가 많아요. 수요일 저녁에도 13경기인가? 그리고 목요일 새벽에도 13경기. 아무튼 그쯤이 많기 때문에 다음 주도 좀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질문 있으신가요? 나가시기 전에 이제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질문 없으시면 저는 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1시간 걸렸나요? 1시간 좀 넘었네. 예. 어쨌든 수고들 하셨습니다. 좀 더 일찍 왔어야 했는데 추천 감사드리고요. 10개만 좀 안 될까요? 추천 채우기가 좀 빡세네 이게.
추천 채우기가 좀 빡센데 뭐 그래도 가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그 마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내일 아마 저녁쯤에 올 것 같아요. 뭐 빠르면 오후. 근데 오후에는 상황 봐서 올게요. 상황 봐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이제 뭐 잘 골라가셔서 적중하시고 항상 얘기하지만 내가 간 것만 적중하면 됩니다. 뭐 모든 경기를 다 적중시킬 수 없으니 내가 간 조합이 중요하다. 해서 요리조리 잘 피해 가시길 바랍니다. 가볼게요.